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전산회계 2급 이효진입니다. 자, 이번 강의는 실기 부분의 결산 부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산이란 기업의 회계 기간 동안 발생된 거래가 이 반영된 장부를 마감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절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중에 지금 일반 전표 분계를 계속 해왔잖아요. 그 분계를 하면서 마지막에 12월 31일에 그동안 우리가 혹시나 뭐 내년분에 대해서 자산 처리를 비용 처리를 했다던가 혹은 자산 처리를 했다. 그럼 우리가 그런 걸 발생주의에 의해서 올해분에 해당하는 것만 의해서 결산을 해주는 정리를 해주는 걸 결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업 성과와 재무 상태가 정확하게 반영된 장부를 작성하기 위해서 회계 기준에 맞게 입력된 거래를 좀 수정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를 결산 수정 분계라고 얘기를 하고요. 저희는 이제 크게 수동 결산과 자동 결산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동 결산이란 어떤 걸 수동 결산이라고 하냐면요. 저희가 일반 전표 12월 31일에 직접 입력을 하는 게 수동 결산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시거나 혹은 찾아서 우리가 12월 31일 날 입력을 해줄 거다. 이게 수동 결산입니다. 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가요. 성급 비용입니다. 발생주의를 채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을 하면 우리가 돈을 줬건 안 줬건 상관없이 자, 일단 회계 처리를 하는 게 발생주의 회계 처리죠. 자, 우리가 기업 회계 기준에 따라서 비용을 인식을 할 건데 실제로 올해분과 내년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혼합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보험료, 자동차를 혹시나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자동차 보험료를 매년 내실 텐데 자동차 보험료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 기간이다. 자, 그러면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보통은 보험료가 뭐 7월 1일부터 그 다음에 6월 30일까지 1년분을 보험료로 내기 때문에 자, 이럴 경우 올해는 7월부터 12월까지고 내년은 1월부터 6월까지죠. 이걸 저희가 성급 비용처럼 보이지만 뭐죠? 자산이죠. 자산 처리를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소모품 B입니다. 자, 구입했을 때 자, 소모품은 자산이죠. 자산으로 처리를 했는지 아니면 구입했을 때 소모품 B는 비용이죠. 비용으로 처리했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기말에 어떻게 할 거냐. 자, 이거는 이론 부분에서 배운 거죠. 자, 이거 처리하는 거 소모품 B 수동결산 유형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선수수익과 미수수익입니다. 자, 선수수익 먼저 받은 수익, 미수수익 아직 못 받은 수익이에요. 선수수익은 부채고요. 먼저 받은 이익이니까 수익이니까 미수수익 같은 경우에는 자산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아직 돈을 받진 못했다. 자, 4번에 단기매매증권 있습니다. 기말에 공정가치로, 그러니까 기말에 지금 가지고 있긴 한데 지금 판다면 시가죠. 공정가치 시가죠. 얼마 받을 수 있나 이 평가를 해서요. 우리가 평가 이익이나 평가 손실을 결산 분계에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입한 가격에서 장부가액이죠. 기말에 공정가액 지금 판다면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요. 자, 그럼 평가 이익이 날 거고요. 우리가 구입한 가격보다 지금 팔면 더 떨어졌어요. 우리 손해봐요. 평가 손실 되겠습니다. 자, 이 단기매매증권 평가 이익과 평가 손실은요. 영업의 수익 혹은 영업의 비용에 해당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매각을 할 수도 있죠. 이거는 평가고요. 매각을 할 수도 있어요. 팔아버릴 수도 있습니다. 자, 장부가액 내가 가지고 있는 금액과 파는 금액의 차이가 파는 게 더 비싸게 판다 처분이 내가 파는 게 더 손해보고 팔 거다 처분 손실로 인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이 현금 과부족입니다. 임시계정이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자, 임시계정이기 때문에 꼭 12월 31일 결산할 때 이거 없애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직 원인을 못 찾았다. 그래서 잡이익과 잡손실로 대체를 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또 중요 포인트가 뭐냐면 우리가 현금 과부족이 있을 때 차변의 잡손실, 대변의 현금과 부족 혹은 차변의 현금과 부족, 대변의 잡이익으로 하는데 이런 게 기준이 없었다. 기준이라고 하면 그냥 1월 1일부터 우리가 일반 전표에 분기를 했던 12월 31일까지 기말 결산하기 전까지 현금과 부족 자체가 아예 없었다면 여러분들 현금 자체를요 바로 잡이익과 잡손실로 대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결산인데요. 자동 결산 유형을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12월 31일에서 입력하면 수동 결산이고요. 자동 결산은 결산 자료 입력이라는 프로그램에 들어가시면 우리가 자동으로 숫자만 입력하면 분계를 해주는 그런 형태가 자동입니다. 너무너무 쉽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분계를 따로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자, 문제는 입력 후에 꼭 F3의 점표 추가 버튼 눌러서 여러분들이 입력을 해주셔야만 눌러주셔야만 일반 점표에 자동으로 우리가 분계가 된다는 점이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입력했다 그냥 나왔다 그러면 안 돼요. 입력하고 F3키 꼭 눌러서 우리가 일반 점표에 이게 반영이 될 수 있게 해주셔야겠습니다. 자, 얘는 그러면 저희가 어떤 항목들을 할 수 있냐, 자동으로 할 수 있나 보시면 되겠고요. 대손상각비, 감가상각비, 매출원가에 대해서 여러분들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대손상각비가 어떤 거죠? 우리가 못 받을 거라고 예상되는 금액, 그 금액을 추가적으로 계산을 할 건데요. 자, 보통은 매출채권, 외상매출금과 받을어음에 대해서 설정을 합니다. 자, 이거 설정할 때 확인을 하셔야겠죠. 얼마로 설정한 건가? 자, 그러면 첫 번째 하셔야 되는 게 합계 잔액 시산표에 들어가셔서 12월 31일을 조회할 겁니다. 조회한 다음에 어떻게? 매출채권 잔액을 확인할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잔액을 확인한 후에 우리 문제에서 1%의 대손상각비를 설정하세요. 그럼 곱하기 1%. 여러분들 계산한 다음에 차변의 대손상각비, 대변의 대손충당금 설정하시면 되겠죠. 자, 두 번째 감가상각비입니다. 자, 이 부분은요, 지금 전산회계 2급 같은 경우에는 결산해서 출제가 된다면 계산되는 금액보다는 문제에서 지금 차량 운반구의 감가상각 얼마예요? 비품의 감가상각 얼마예요? 라고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금액을 넣기만 하시면 돼요. 찾아서 넣기만 하면 되는 아주 간단한 문제고요. 자, 매출원가도요. 우리가 뭐 차변의 매출원가, 대변의 상품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재고 금액을 안다면 기말에 남아있는 금액이 문제에 주어졌다면 여러분들 그 금액만 넣잖아요. 자동으로 매출원가 분계가 됩니다. 자, 물론 지금 자동 같은 경우에는 전산회계 2급에서 이제 시험 범위를 자동도 넣겠다 해서 새로 생긴 지가 이제 몇 년 안 됐어요. 최근에 생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문제에서 꼭 수동으로 하세요 라고 한다면 수동으로 하셔야 되고요. 그런 거 상관없다면 자동으로 하셔도 감점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그러면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영상사 우리 코드 201 코드의 결산 정리사항은 다음과 같다. 해당 메뉴에 입력하시오. 자, 수동결산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1일 전액 비용으로 처리된 화재보험료 180만 원의 기간을 보니까요. 올해 4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입니다. 이래서 기간이 미경과된, 그러니까 내년분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할 겁니다. 자, 월할 계산하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은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이 180만 원이죠. 이게 1년분이죠. 그럼 곱하기 12분의, 왜냐면 1년은 12이니까 1년분이기 때문에 곱하기 12분의 내년분을 계산을 해볼게요. 내년은요. 1월부터 3월까지 내년 거죠. 자, 그러면 3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금액이 얼마인가요, 여러분? 45만 원. 자, 처음에 우리 분계가 차변의 보험료였어요. 180만 원. 자, 그런데 이거 12월 31일로 어떻게 한다? 차변을 먼저 준 비용이야. 성급 비용 45만 원. 자, 그럼 대변에 뭐가 나오죠? 보험료가 나오겠죠. 얼마? 45만 원. 180만 원 중에서 45만 원은 내년 거예요. 자, 이 분계가 기말 결산 분계 여러분들 12월 31일 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동 결산이 2번과 3번이 나와 있고요. 자, 2번에 자동 결산을 하려면 외상 매출금과 받으러 매출채권이죠. 1%의 대손충당금을 보충법으로 설정할 건데 여러분들 합계 잔액 시산표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1번 먼저 우리가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자동 결산 조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그램에서 여러분들 회사 코드 201로 로그인 하시면 됩니다. 자, 로그인 하셨으면 일반 점표 입력에서
12월 31일이죠. 자, 원래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프로그램 아래에 구분을 입력하세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이 있는데 결산은 원래는 5번과 6번을 입력하셔야 돼요. 결산 차변, 결산 대변. 자, 그런데 3번과 4번으로 입력하셔도 오답 처리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편하실 대로 하실 건데요. 어려우면 3번, 4번 하지만 사실 결산 문제가 따로 나오거든요. 지금 이제 결산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5번, 6번 입력하는 그런 걸 연습해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결산 차변, 결산 대변으로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변의 선급 비용이죠. 45만 원. 자, 결산 대변의 보험료죠. 자, 여러분들 보험료 800번대 보험료 선택해 주셔야겠습니다. 45만 원입니다. 자, 입력 다 되셨죠? 그러면 두 번째 문제 보도록 할게요. 나갈 거예요. 닫기. 자, 우리 합계 잔액 시산표. 합계 잔액 시산표에서 엔터를 치면요. 12월 31일이 자동으로 조회가 됩니다. 자, 여기에서 뭐 볼 거냐면 여러분들 이거 보실 거예요. 우리 지금 외상매출금과 받으러움에 대해서 1% 대손 처리할 거다. 자, 잔액을 여기를 보시겠습니다. 외상매출금은요. 1억 9,600만 원이고요. 받으러움은 4,950만 원이에요. 자, 그럼 얘 짝꿍이죠. 자, 얘가 짝꿍이에요. 대손 충당금 받으러움에 대한 짝꿍입니다. 자, 짝꿍 얼마씩 있나 보겠습니다. 외상매출금은요. 113만 원 있고 받으러움의 짝꿍은 35,000원 있는 거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같이 한번 우리가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외상매출금 금액이 얼마였나요, 여러분? 자, 외상매출금이요. 1억 9,600만 원이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1% 우리 대손충당금 설정하라고 했기 때문에 1% 계산을 하면 196만 원이에요. 196만 원을 짝꿍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이미 얼마 있었죠? 조회해 보니까 113만 원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추가적으로 해야 되는 금액이 얼마? 83만 원 되겠네요. 자, 외상매출금 83만 원입니다. 자, 받으러움 계산해 볼까요? 자, 4,950만 원이 있었는데 잔액으로 여기서 우리가 1% 해줄 거죠. 49만 5천 원인데 얼마 있었어요? 3만 5천 원 있었습니다. 짝꿍으로. 그래서 46만 원만큼만 우리가 받으러움에 대해서 만들어 줄 겁니다. 대손 충당금을. 자, 이걸 기억하고 계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기말 재고액 얼마다? 상품 500만 원이다. 자, 이 두 문제 자동 결산에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그램에 들어가실 건데요. 결산 자료 입력이라는 프로그램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회를 1월에서 12월로 해주시면 되고요. 자, 우리 여기 매출원가 상관없거든요. 그냥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두 번째 문제가 뭐였죠? 대손충당금 설정하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래서 대손충당금 설정을 할 건데요. 자, 여러분들 보시면 맨 위에 F7은 감가상각, F8은 대손상각이죠. 자, 감가상각은 여기서 눌러서 하시면 되고요. 자, 대손상각은 여기에서 눌러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F8 누르시면 됩니다. 자, F8을 누르니까 우리 지금 잔액 이만큼 있어. 그리고 짝꿍 이만큼 있어. 자, 우리가 계산된 금액 보이시나요? 83만 원과 46만 원 넣으려고 했는데 이 금액 맞죠? 자, 그런데 이 마지막에 있는 선급금 안 넣을 거잖아요. 3만 원 안 넣을 거에 문제 없었어요. 넣으시면 안 돼요. 자, 스페이스바 눌러서 수정할 겁니다. 자, 이 부분 수정할게요. 자, 그리고 우리가 원래 구했던 83만 원과 46만 원. 자, 결산 반영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 기말 상품 재고액 나왔죠? 자, 여러분들 딱 눈에 보이시나요 혹시? 기말 상품 재고액. 자, 여기에 500만 원을 적어 주시면 자동 반영됩니다. 자, 결산 자료 입력에서 다 입력할 거 다 입력하시고 난 다음에 뭐 누른다? 자, 전표 추가 F3 버튼. 예 눌러주시면 자동으로 반영이 됐고요. 자, 나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동 반영됐는지 확인하고 싶어요. 자, 그러면 합계 잔액 시산표에 들어갈 거고요.
자, 엔터 눌러주시면 자, 바드럼에 대한 짝꿍 49만 원 생겼고 외상 매출에 대한 짝꿍 196만 원 생긴 거 확인하실 수 있죠? 딱 1%만큼 생겼습니다. 자, 그리고 상품 자, 재고액 얼마 남았어요? 500만 원 남은 거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정확하게 된 거겠죠? 자, 그 다음에 저희 바로 조회 부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회는요. 첫 번째 많이 나오는 순서대로 제가 정리를 했는데 거래처 원장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거래처 원장은 해당 계정 과목에 대해서 거래처별로 거래 내역을 보여주는 장부이다. 자, 여러분들 되게 중요한 건 어떤 거냐면요. 우리가 일반 전표에 입력했을 때 지금 메인 매출 전표는 1급에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일반 전표에 입력할 때 거래처 코드를 걸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었죠. 외바지 선미 우리 외웠잖아요. 그 외바지 선미의 계정 과목을 안 걸어줬으면 여기에 표시되지 않아요. 거래처 코드를 꼭 걸어주셔야만 거래처 원장이 표시가 됩니다. 자, 화면은 다음과 같이 생겼습니다. 자, 두 번째 계정별 원장입니다. 자, 계정 과목 중에서 현금을 제외한 나머지 계정 과목에 대해서 우리가 그 자료를 볼 수 있는 것들을 계정으로 볼 수 있다. 계정별 원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현금 출납장입니다. 실제로 현금이 얼마 들어왔고 얼마 나갔고 자, 현금만 보여주는 게 현금 출납장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일개표, 월개표. 자, 이 부분도 시험 문제 자주 출제가 되고요. 생긴 거는 합계 잔액 시산표처럼 생겼어요. 모양이. 그런데 합계 잔액 시산표는요. 내가 12월을 검색하면 1월에서 12월의 합계가 나오고 6월을 검색하면 1월에서 6월의 합계가 나와요. 근데 이 일개표나 월개표는요. 내가 4월에서 6월 혹은 3월에서 4월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월만 합계를 내서 볼 수 있다는 거. 혹은 3월만, 4월만, 5월만 따로따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에 총계정 원장 나와 있네요. 현금까지 포함했어요. 현금까지 포함을 할 거고요. 모든 계정 과목을 차변에 얼마, 대변에 얼마, 잔액이 얼마, 자, 그런 것들을 조회할 때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합계 잔액 시산표고요. 저희는 여기에서 매출채권의 대손 충당금을 설정할 때 보통 많이 들어갑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이제 이번 교재에 새롭게 등장한 부분인데요. 조회를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조회를 입력할 때 팁을 좀 넣어봤습니다. 문제에서 어떤 걸 물어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계정별 원장에 들어가야 되는지 거래처 원장에 들어가야 되는지 총계정, 월계표, 현금 출납장, 재무상태표 자, 문제 예가 나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계정별 원장을 한번 같이 살펴볼까요? 문제에서 1월에서 3월까지 소모품비 발생액 얼마냐라고 했을 때 자, 월이 나왔고 비용이 나왔고 금액을 물어보는 거잖아요. 혹은 건수를 물어보거나 합계를 물어보거나 이런 금액 자체를 물어본다면 계정별 원장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교재에 나와 있는 부분을 좀 차근차근 살펴보시고 혹시나 문제를 풀다가 잘 모르겠다. 자, 그럼 이 부분 다시 한번 살펴보는 거죠. 내가 뭘 봤을 때, 뭘 알 때 여기를 들어가는 거구나.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사실 많은 연습이 필요해요. 연습을 해야만 나중에 여기서 찾아서 들어가는 거구나 확인할 수가 있고요. 혹시나 그렇지 않다면 내가 아는 부분은 빨리빨리 풀고 시간을 좀 남긴 다음에 조회하는 곳에 좀 투자를 하셔도 좋겠습니다. 자주 들어가 보는 거죠. 뭐가 있는지. 자, 같이 그러면 마지막 조회 연습 3가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6월 30일 현재 건물의 장부가액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물의 장부가액은요. 내가 취득한 금액에서 뭘 뺄 거냐면 친구, 감가상각 누계액을 뺀 금액이 장부가액입니다. 자, 어디에 나오냐면 건물 자체가 유형자산이에요. 자, 자산, 자본, 부채 어디 나오죠? 재무상태표에 나오죠. 여러분들 재무상태표 6월 30일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그램에서요. 재무상태표 보실 거고요. 자, 재무상태표에서 6월을 검색하시면 6월 30일 되겠습니다. 자, 볼까요, 여러분? 자, 여기 보시면 건물 금액이 얼마예요? 건물이 2억. 감가상각 누계액 짝꿍 얼마죠? 750만 원. 자,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장부 금액이 얼마냐면 이 두 개를 뺀 금액이에요. 2억에서 750만 원 뺀 금액 얼마? 1억 9,250만 원. 자, 얘가 장부가액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볼게요. 12월 31일 현재 외상 매출금 잔액이 가장 큰 거래처와 금액. 자, 거래처 나왔기 때문에 거래처 원장에 들어가셔서 외상 매출금 조회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프로그램 들어가서요. 자, 이번엔 거래처 원장입니다. 자, 기간이 12월 31일 현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12월 31일을 검색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난 그냥 1월 1일부터 검색할래. 어차피 12월 31일까지 다 나오는 거니까 네, 이렇게 검색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대신 계정 과목만 정확하게 F2 눌러서 외상 매출금 검색을 하실 거고요. 자, 거래처를 지금 모르잖아요. 어디가 많은지 몰라. 그럼 엔터를 검색하시면 거래처의 첫 번째부터 끝까지가 모두 다 조회가 됩니다. 자동으로. 자, 거래처에서 검색하지 말고 엔터 누르면 첫 번째 거래처부터 마지막 거래처까지 다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거래처 볼게요. 경민가구, 이유림, 한샘, 서초가 있는데 잔액이 얼마냐? 가장 큰데 경민가구 되겠습니다. 1억 300만 원을 정답으로 하시면 되겠네요. 정답은 경민가구의 1억 300만 원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문제입니다. 7월에서 9월 중 판매비와 관리비 지출 금액이 제일 큰 계정 과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월에서 9월 중 판매비와 관리비 날짜 월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계정 과목 나왔고 지출 금액을 물어봅니다. 자, 우리 월계표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그램에서 월계표입니다. 자, 일계표와 월계표는 같이 있고요. 자, 일계표도 있고 월계표도 있는데 어디에서 검색하셔도 상관없어요. 차이점은 일까지 입력할 수 있고 월만 입력할 수 있고의 차이점입니다. 자, 요구했던 게 7월에서 9월이니까 그냥 월계표에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7월에서 9월. 판매비와 관리비 중, 자, 판매비와 관리비 중에서 우리가 제일 많이 쓴 게 뭐예요? 자, 합계 보시면 되죠? 첫 번째에 있는 수선비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정답을 수선비로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자, 혹시나 월계표에서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 자, 월계표에서 7월 1일, 그 다음에 9월 30일. 자, 똑같이 검색하면 같은 결과 나오는 거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수선비가 판매비와 관리비 중에서 124만 원으로 가장 많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결산 부분과 조회 부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